유형자산을 업무에 사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업무에 사용을 하는 과정과 또 나중에 중도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 처분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러한 건물이라 했을 때 이러한 업무용 자산인 건물에 추가적인 지출액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지출. 그리고 업무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자, 먼저 추가 지출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지출 내용을 보니까 그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킨다든지, 가치가 많이 증대되는 그런 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 연수,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용 가능 기간이 연장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랬을 때는 이를 자산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은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새로 하는데 현금이 1억 원이 지출됐다. 이러면 대변에 현금 1억 원, 차변에는 자산 증가로서 건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에 반해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즉 원상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지출이다. 원상 회복. 이런 지출이다. 이러면은 이는 자산이 증가되는 걸로 처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회계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출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다든지,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원상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성격의 지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비용 계정감으로써 수선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선비. 그렇게 해서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되는 그 금액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업무에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감소가 되죠. 실질적으로 가치가 물리적인 그런 상태로서 가치가 감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사용을 함으로써 어떨까요? 수익 발생에 기여를 한다는데, 즉 수익 발생에 기여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다면은 이 수익 발생에 대응되는, 여기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 뭐죠? 비용을 대응시켜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비용 계상은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건물이 있고,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 부동산의 건물이 있다. 이랬을 때는
기간이 경과하고 비바람을 맞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리적인 그런 상태로서의 가치 감소는 동등하게 동일하게 가치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에 관련된 수입 발생에 기여한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투자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점이 바로 뭐라고요? 물리적인 상태로서의 가치 감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건물을 우리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이 됨으로써 영업수익이 발생되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가치 감소액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그 금액만큼을 우리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가치를 감소시켜야 될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그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이제 그런 거래 내용이 되겠죠. 불분명하지만은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겠기에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럴 때 꼭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취득 원가가 정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 취득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기본적인 것과 취득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봤던 거 다시 기억을 하시면서 취득 원가가 결정이 됐다라면은 내용연수, 즉 우리가 내용 이랬을 때는 사용하는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인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용 연수는 쉽게 말해서 사용 가능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 기간, 내용 연수가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연수 동안 다 사용을 하고 나면은 이러한 유형 고정자산의 잔존 가치, 잔존 가치가 얼마가 남아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 되는 이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기에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는 충족을 시켜야만 됩니다. 확정이 돼야만이 이걸 바탕으로 가치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가치 감소에 그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또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그리고 또 이중체감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또 이중체감법,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계산 원리는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무에 쭉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 처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중도에 이렇게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건물이 1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100만 원은 취득금액이 되겠죠. 취득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쭉 누적시켜 놓은 부분은 이 건물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4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60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나요? 장부가액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건물의, 즉 업무용 자산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취득해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장부가액이 60만 원이 남아있는 이런 건물을 우리가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거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먼저 대변에 건물, 이때는 취득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취득금액을 100만 원 이렇게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차변에는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을 차변에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장부가액이 60만 원인 이 건물을 매각을 할 때 얼마에 매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어음으로 받았다든지,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이 7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70만 원이라 했을 때 장부가액이 60만 원인데 70만 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10만 원 더 받게 된 거죠. 자, 먼저 대변에는 지금 현재 붕괴된 걸 보니까 대변에는 100만 원, 차변에는 뭐예요? 110만 원. 그럼 대변에 10만 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10만 원을 대변에 계상하는 것은